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스터리 4월 16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주식시장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인가? 참 뭐라 그럴까요? 애매한 구간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일주일 전에 방송했을 때 그때 NH투자증권이 한 주 동안 코스피 예상 밴드를 2380에서 2580으로 잡았다. 그리고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전망을 했다. 그렇게 전해드리면서 증권사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시황에 자신이 없으면 가장 잘 사용하는 용어가 변동성이라는 단어고, 그리고 한 주 동안 200포인트씩 증시가 움직일 수는 없다. 그리고 2380포인트까지 깨거나 2400을 깨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었습니다. 미쓰리의 예상대로 종목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뭐 주식시장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건 뭐지? 하다가 지금 257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증권사들은 일단 좀 쉬어간다, 조정 시간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코스피 예상 밴드를 2490에서 2590포인트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밴드폭이 200이었는데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밴드폭이 100이 돼버린 거죠. 지난주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9포인트 상승해서 2571포인트까지 올라왔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산을 결정하면서 삼성전자가 상승하고, 그리고 다른 뭐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대형주들을 움직이면서 1분기 어닝 시즌, 이 어닝 쇼크의 두려움을 좀 어느 정도 좀 해소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삼성전자 같은 녀석들이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코스피가 257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고, 그리고 굉장히 활발한 주식시장이 종목 장세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내놓은 그 호재 악재를 보면은요. 일단 호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 그리고 한국 기업의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라고 제시했고요. 악재 같은 경우에는 FOMC에서 고금리를 지속할 거라는 어떤 우려감이 증시의 발목을 잡을 거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증권사들이 제시한 이 호재 악재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어요. 첫 번째,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라는 것은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 뭐 중국의 소매 판매, 이런 굵직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증권사들의 예상대로 중국 경제가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떤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증시를 상승시킬 거다, 상승시킬 수 있는 재료로 쓰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글쎄요. 부양책을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고, 저는 써도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국의 경제가 안 좋다, 즉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중국의 1분기 GDP라든가 뭐 소매 판매 같은 것들이 부진하다면 이제는 정말 글로벌 경기 둔화, 침체 우려감이 더 커지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그러면 뭐 증시가 하락할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는 단어만 나오면 증시가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만, 경기 침체와 함께 따라오는 이슈가 하나 또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하반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식시장은 지금 그 이슈까지 갖다가 땡겨 쓰고 있어요.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주식시장에 사용될 호재 악재를 저는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의미 없다니까요.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준 위원들은 무조건 금리 인상 계속 할 거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습니다, 혹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해버리면 투자자들이 흥분할 것이고 증시가 올라갈 것이고 뭐 단기적으로든 어쨌든 올라가면 다시 지금 겨우 5%까지 잡아놓은 인플레이션이 들썩거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고용지표가 좋아서 뭐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막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5월 달뿐만 아니라 6월 달에도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어요? 경제가 지금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다가오는 한 주 동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 지표 그닥 좋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매월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이제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여러분 주택 지표 좋게 나오겠습니까? 좋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특히 3월 달에 뭐가 있었어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이번에 발표한 3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예상보다 훨씬 더 둔화시킨 5.1이 아니라 5%까지 둔화시킨 역할을 한 게 바로 실리콘밸리 뱅크거든요. 뱅크 사태거든요. 그러면 그 사태로 인해서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더 좀 크게 둔화되는 모습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뭐 주택 지표가 나는 좋아요 하겠습니까? 전혀 안 그러죠. 우리 머릿속에 작년 75bp씩 4번의 금리 인상을 하반기에 했다라는 것이 인식되어 있지만 12월 달에도 50bp 인상했고요. 그리고 2023년 첫 번째 금리 인상 때도 25bp. 지난번 3월 달 FOMC 회의에서도 25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계속 금리 인상하고 과격하게 금리 인상하고 그 이후에 금리 인상폭이 좀 줄어들었지만 매번 연준이 회의를 할 때마다 최소 25bp씩 금리 인상을 계속 해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국 경제를 확실하게 둔화 혹은 침체시키는 그 과정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분위기가 나올 것이냐. 저도 개인적으로 뭐 증시가 좋을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 심리적으로 약간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마치 손만 딱 뻗으면 2600이 막 가까워지고 2600이 될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랬을 때 뉴욕 증시가 잘 버텨준다면 지금 뭐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이번 주에는 증시가 조정받겠네? 빠지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뉴욕 증시가 잘 버텨줘서 하다가 2600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투자자들이 정신줄을 놓습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기 침체라는 단어에 증시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단어에 증시가 뭐 폭락하기보다는 늘 말씀드리는 대로 지수 잡아놓고 개별 종목들이 움직일 거다. 이런 증시는 가능하지만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증시가 좋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지금 코스피가 2570포인트까지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감산 결정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거죠. 그 부분을 쏙 뺀다면 지금 지수가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경제지표 발표되는데 별로 안 좋을 거고요. 무엇보다 베이지북이 이번에 공개가 되는데요. 최근에 베이지북 공개됐던 내용도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12개 지역 중에서 6개 지역의 경기 어떤 그 성장이 멈췄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걸 표현해 드렸냐면 12개 지역에서 무려 반 6군데가 경기가 멈췄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경제는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녀석이 똑딱똑딱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이자 가치가 계속 살에 붙기 때문에 어떤 경제 지표가 전월 대비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둔화됐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베이지북이요. 지난번에 발표됐던 베이지북보다 조금 더 경제 상황을 안 좋게 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3월 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베이지북에서 만약에 지난번에 거의 변함이 없었던 6개 지역의 경기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됐다거나 아니면 6개 지역이 아니라 경기가 멈춘 지역이 조금 더 확대됐다거나 이런 멘트가 나오면 일단 뉴욕 증시는 아이고 경기 침체네, 아이고 경제 걱정이네 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 얘기가 또 딱 끝나자마자 계속 경기 침체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경기 침체가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데 그럼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하지 않겠어? 라는 이슈가 다시 불거지겠죠. 그래서 뉴욕 증시는 저는 크게 뺄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지 지금 4월 중순이어서 5월달 증시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증시 격언주게 5월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뭐 반드시 5월이 돼서 팔아라 이런 것보다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하다가 2571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신한금융증권에서는요.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는 2600포인트 돌파 가능하다. 막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변함없는 공식 같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600포인트가 되면 전문가들이 정신줄을 놓고 코스피 예상 밴드를 높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뭐 2750까지 간다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증시가 갈 수 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의 감산으로 인해서 그 이슈 때문에 지수에 약간 좀 거품이 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투자자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하거든요. 걱정을 하다가 어느덧 보니까 2570포인트, 2600 막 가까이 왔네? 이거 괜찮은가 보다. 진짜 좋아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가서 개인들이 이제 이제는 괜찮을 거네. 그동안 옌병을 괜히 쓸데없이 걱정했어. 괜히 쓸데없이 걱정해가지고 주식 못 사가지고 이렇게 지금 좋은 장이 나는 못 먹고 있잖아. 지금이라도 사야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뛰어들죠. 그러면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요. 그냥 매일 매주를 그냥 조심조심 종목 장세던 주식시장이 좋던 뭐 크게 빠지지 않던 주식시장을 즐기는 건 맞는 거지만 절대로 흥분에 대해서는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심장이 막 흥분해서 막 이렇게 뛰고 있잖아요. 그 흥분 모드를 잠금으로 바꿔주십시오. 올해는 절대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뭐 중국 경기 기대가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중국이 1분기 GDP라든가 소매 판매를 발표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는 얘기는요. 1분기 GDP 성장률이라든가 3월달 소매 판매가 안 좋을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국이 뭐 부양책을 쓰건 말건 중국도 경제 지표가 안 좋다는 얘기는 전 글로벌적으로 지금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증권사들은 그냥 어떻게든지 증시 띄워야 되니까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확실한 거는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들,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지금 주식시장이 가지고 놀고 있는 이슈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연준 위원들의 어떤 금리 인상, 고용지표가 좋으니까 이거에 지금 꽂혀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특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경기 침체를 인정하고 있고요.
그 경기 침체에 따라서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땡겨서 사용하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크게 빠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주식은 항상 이슈를 먼저 땡기기 때문이다. 자,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수는 올라가고 있다. 이거 되게 여러분 묘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감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감산 결정에 따른 뭔가 하반기 실적 기대 뭐 이런 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고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올라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걱정스럽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하다가 이렇게 올라온 건데 아직까지 결정난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그 경기 침체라는 재료 그 이슈로 몸살을 앓은 적이 없어요. 3월 달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몸살을 한번 앓았죠.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에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이슈가 딱 터졌는데 몸살을 앓고 있지 않아요. 몸살을 앓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돼야 될 일은 꼭 반드시 겪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다음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으면 꼭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이겨내야지 다음이 있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이슈를 가지고 놀긴 하는데 미국 증시는 지금 뺄 생각이 없다 보니까 자꾸 경제지표 꼬리표에 금리 인하 기대를 달고 와서 지금 뉴욕 증시가 안 빠지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중국이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막 그러면 한 번쯤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한번 몸살을 한번 앓아야 됩니다. 그게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금리 인상을 5월에 또 한다, 6월에 또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주에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제 유가 뭐 지난번에 감산 결정했다고 $100 외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100 못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아마 다가오는 한 주는요. 지난주에 IMF가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한 것처럼 뭔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이건 주식이건 뭔가 부딪혀야 되고 겪어야 되는 일은 꼭 반드시 겪게 됩니다. 지금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 둔화시켰고 지금 글로벌 경제 안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지난주에 주식시장은 정신줄을 놨어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겪어야 될 시장이 올 겁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도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하락할 거고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한 번은 몸살을 앓아야 됩니다. 그 몸살이 간단하게 감기 몸살이 될지 아니면 심각하게 코로나처럼 심하게 올지 독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그 이슈는 오게 될 겁니다. 그게 만약에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지금 지수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좀 이상하게 올라왔다. 그럼 처음에 투자자들이 했는데 어느 순간 코스피를 봤더니 2570포인트인데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인해서 더 커질 것 같은 우려도 지금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뭐 경기 침체 걱정하지만 증시가 크게 빠지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정신줄을 놓을 수 있습니다. 절대 올해는 여러분 정신줄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다가오는 한 주는 뭐 여전히 종목 장세 진행이 될 거지만 다가오는 한 주는 경기 침체라는 IMF에서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했던 어떤 그 영향을 받는 시간, 특히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면 중국이 어떤 그 경기 부양 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그게 쉽게 먹히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나라가 다 좋고 중국만 그렇다면 그럴 수 있어. 그럼 부양책 쓰면 돼.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부양책에 집중이 될 텐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글로벌 경제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황에서 중국까지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면 아 맞다. 지난주에 IMF에서 앞으로 경제 안 좋아질 거라고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했지. 아, 전 글로벌이 지금 경제가 안 좋은가 보다라고 인정하게 될 겁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든 말든 아마 그렇게 인정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뭐 조정 장세다, 쉬어가는 구간이다라는 표현보다는요. 저는 그냥 뭔가 지금 경제 상황을 직시하게 되는 우리가 잠깐 놓았던, 잠깐 잊고 있었던 아, 지금 경제가 이렇지. 연준이 금리 인상을 그렇게 해대가지고, 지금은 이자 부담 엄청 세가지고, 기업들 실적 안 좋지, 가게도 안 좋지, 뭐 경제 지표도 안 좋지. 아이고, 그래, 지금 경제가 안 좋구나라는 거를 인정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뿐만 아니라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계속 우리는 조심해야 되지만, 증시가 상승하는 거는 즐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흥분 모드는 잠금으로 가둬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지금 난해한 구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어떤 이슈가 딱 몰려있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서도 또 그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가 같이 따라오면서 증시가 빠지지 않고 투자자들이 지금 속기 딱 좋은 증시가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 돈다방 미쓰리 들으시는 분들은 정신 쪽 꽉 잡고 예, 지금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신흥국입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돈다방 미쓰리는 하루 쉬고 5시에 새날 방송에서 뵐 거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돈다방 미쓰리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뭔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제대로 뭔가 이렇게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럼 이제 화요일부터 매일매일 전개되는 그 시황에서 여러분들 멘탈을 꽉 잡아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